자, 역함수 예제 문제 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 gx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풀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선은 1번 봅시다. 1번은 지금 역함수를 구하는 거죠. 자,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fx 말고 얘 대신에 y를 넣자 그랬었어. 그래서 y는 3x 플러스 2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x와 y의 위치를 바꾸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y는 꼴로 식 정리를 하자. 자, 3y는 x-2가 될 거고, 자, 3으로 양변을 나눠주시게 되면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그게 바로 여기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역함수에 또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역함수에 또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거 지금 역함수잖아, 그죠? 역함수니까 또 x, y를 바꾸고 식 정리를 하면 당연히 원래식이 되겠지. 따라서 얘는 그냥 fx가 된다. 그래서 답은 그냥 3x 플러스 2다. 자, 아시겠죠, 그죠? 역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원래 자기 함수가 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 건데 3번은 h 도트 f가 g를 만족하는 hx를 구하래요. 자, fx하고 gx는 나와져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다? hx다. 자, 그러면 요런 문제가 우리가 합성함수 할 때도 했었어. 근데 합성함수 할 때는 치환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었는데 요번에는 역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살짝 f 뒤에 공간을 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함수가 가장 처음에 우리가 역함수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지. f.g와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서 그 연산의 결과가 항등함수가 나올 때 f는 g의 역함수, 또 g는 f의 역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렇단 얘기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등함수라는 것은 넣은 게 나온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연산을 할 때에는 항등함수로 만들어버리면 굉장히 간단해져. 왜? 넣은 게 나온다라는 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요 f를 없애기 위해서 뒤에다가 f 인버스를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합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만 하면 안 되잖아. 똑같이 얘 뒤에다가도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항등함수가 돼버려요. 그리고 항등함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안 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왼쪽에 h만 남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구해주면 바로 hx가 구해지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f 인버스는 1번에서 구해놨잖아. 그래서 gx 자리에 그 x의 f 인버스를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럼 g에 f 인버스가 아까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였으니까 이거를 gx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러면 2분의 3에 x에 요거 들어가겠지. 자, 그리고 플러스 1 정리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x 여기는 다 이렇게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1 뒤에 플러스 1 그럼 요거만 남네, 그죠? 따라서 hx는 2분의 1x다 라고 해서 이제 3번에서 구해지고요. 4번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4번도 합성함수 할 때 물론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 아이고, g가 아니라 h네요. 자, f.h는 g. 그거를 만족하는 역시 fx. 얘는 h.f. 서로 지금 반대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값도 같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fx 없앨 거야. fx 없앨 거니까 요번에는 앞에다가 f 인버스 합성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얘도 앞에다 해줘야 돼. 그래서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 부분이 바로 항등함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h만 남게 된다.
따라서 h는 요번에는 f 인버스 도트 g가 돼요. 그럼 요번에는 gx가 f 인버스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f 인버스 요 x 자리에 gx를 넣을 겁니다. 자, 3분의 1에 x에 2분의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자, 분배할까요? 분배하면은 2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hx가 2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지만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로 가면 요번에는 문제 보니까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지금 1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역함수가 있을 때라고 했어. 자, 역함수가 있을 때 무슨 뜻인가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 바로 1대1 대응이었죠. 자, 같은 뜻인 거야. 문제에서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나 다음 함수가 역함수가 있을 때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랑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역함수가 있다라는 얘기나 1대1 대응이다 라는 얘기는 같은 말이다. 자, 그랬을 때 1번 봅시다. 실수 K값의 범위와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함수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1로 나눠져 있어. x는 1로 지금 양쪽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서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1차 함수고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2차 함수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얘기인가? 이렇게 있어. 근데 우선 얘는 1로 그래프가 나눠져 있는데 자,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직선이에요. 근데 어떤 직선인가 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K로 묶을게. K로 묶으면 x-1 플러스 1이야. 자, 즉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떤 특징 가지는 거죠? 기울기가 K이고 1,1을 지나는 직선이죠. 이거 알아보시죠? 자, 이런 직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예요? 얘는 x제곱 플러스 a니까 아래로 볼록한 꼭지점이 0,a인 2차 함수예요. 자, 우선은 왼쪽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는데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1,1지라는 것만 알아. 그럼 1,1인데 얘가 좀 1보다 작으니까 1,1 여기까지 요 점을 가까이 가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어떤 직선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0,a에서 아래로 볼록한 그런 그래프야. 그럼 어딘지 모르겠으나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얘네가 1대1 대응이니까 요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얘가 1,1을 지나니까 얘도 1,1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우선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 점을 이렇게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근데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그려야 되니까 이쪽 부분만 이제 그려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애는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죠. 그럼 얘도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였어야 돼. 그래서 직선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래프의 형태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졌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K는 뭐였냐면 기울기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밑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어. 그럼 얘도 위로 올라가는 상태여야 돼. 직선이 위로 올라가는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되려면 기울기는 0보다 커야 하죠. 따라서 실수 K값의 범위는 바로 0보다 크다예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오른쪽 위를 향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끊기는 부분 없이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끊기는 부분이 지금 x는 1일 때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의 그래프가 1,1을 지나니까 밑에 있는 그래프도 1,1을 지나야만 해요. 따라서 1,1을 대입을 했을 때 A값이 뭐가 나와요? 바로 0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 1 넣어보면 아니까, 그지? 1은 1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A값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확인했고요. 두 번째,
자, f 인버스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래. 그랬을 때 k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절대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야 라고 고쳤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다 대입해야 돼요? x가 1보다 작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함수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것이고, 그럼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k 값은 2다 라고 해서 구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함수 gx에 대해서 요런 것을 만족을 할 때 g4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요거를 정리를 좀 하면 fx가 gx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g4를 구하래. g4니까 지금 여기가 4라는 얘기예요. 자, fx가 4가 되는 x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위로 좀 올라갈게요. fx가 4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프 그려봐서 알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함수값이 4가 나오려면은 우리 위에다 넣어야 돼? 밑에다 넣어야 돼? 자, 이 식과 이 식 둘 중에서 함수값이 4가 나오려면 여기가 1,1이니까 4가 함수값이 나오려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밑에 식에다가 넣었어야 됩니다. 자, y는 x제곱 플러스 a에다가 대입을 하셔야 돼요. 자, y는 x제곱 플러스 a가 아까 0이었죠? 0이었으니까 쓸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요 함수에다가 y값이 4가 나오기 위한 x를 찾는데, 그럼 x가 풀마 2가 나오지만 우리 요 함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사용하는 함수였기 때문에 x는 2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2였단 얘기야. 여기가 2였단 얘기는 여기다가도 2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g4는 x에 2가 들어가서 나오는 거니까 5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값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9번 갑니다. 얘는 연산을 하는 애 조금 길어요, 그죠? 요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정리를 하고 나서 어떻게 구할 건지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당연히 연산을 할 때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풀면 어떻게 돼? 항상 뒤에 거를 먼저 쓴다. 그럼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 끝에 있는 거는 그대로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걸 알아? 항등함수가 되는 걸 알아. 근데 연산에서 항등함수는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빼고, 얘네들 빼고 쓰면 돼. G 인버스 도트 F의 2를 구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또 어떻게 구해요? F2를 구해가지고 G 인버스에 넣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우선은 F2부터 한번 구해볼까? F2는 뭐가 나왔어? 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0이 됐으니까 G 인버스 0을 구하는 건데, 자,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는 절대 역함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는 K 이렇게 치환을 해서 하라 그랬잖아. 자, G 인버스 0은 K라고 두면 어떤 식이 만족한다? GK가 0이라는 식이 만족을 한다. 자, 그럼 우리는 X에다가 K를 대입을 했을 때 0이 나오는 K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3분의 2K가 1이 나왔으니까 K 값 얼마 나와요? 2분의 3 나왔어. 자, 그럼 결국 얘가 2분의 3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답도 2분의 3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이 구해지더라. 자,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할 것인가? 2번은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함수 f, 여기 지금 합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x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합성이 된 거예요. 그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gx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역함수의 개념부터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자. 우리 fx하고 gx하고 역함수 관계니까 합성하면 어떻게 돼야 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돼야 하지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y는 f의 2x 플러스 3이었어. 내가 여기에다가 합성을 해버릴 거야. 자, 공간이 조금 띄워서 다시 쓸게요. y는 해서 합성을 지금 해주는 거야. 똑같이 g함수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야. 똑같이. 자, 이렇게 g함수에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냥 쓰고요. 얘는 그냥 쓰고. 얘들아, 여기는 어떻게 되지? f함수하고 g함수하고 합성을 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나와요. 항등함수라는 것은 넣은 게 나와요. 뭘 넣었어요? 2x 플러스 3을 넣었잖아, 지금. 그러면 결과로 2x 플러스 3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넣은 게 나와요. 되시죠?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이거. 얘네들. ix로 바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역함수였잖아. 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역함수는 x, y를 바꾸고 y는 꼴로 식 정리해요. 그랬으니까 x, y 바꿔줍니다. 여기에서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x, y 위치를 바꾼다.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죠. 역함수인 건데 식 정리가 아직 덜 됐어. 자, g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지금 y는 꼴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y는 gx-3이 될 거고, 따라서 y는 2분의 1 gx-2분의 3이 됩니다. 자,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정리하세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역함수를 구했단 말이야. 자, 합성을 하고 나서 x, y 위치를 바꿔서 식 정리해서 우리는 역함수를 gx에 대해서 식 정리를 했습니다. 자, 잘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얘기인가 봅시다. fx가 있고요. 역함수가 있대요. 근데 그 그래프가 둘 다 2,1을 지날 때 그랬어. 지날 때 뭐 한다? 대입한다. 이건 이제 자동이지, 그지? 자, 어디에다가 대입해야 돼요? 둘 다 대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원래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고, 역함수는 어떻게 돼? 역함수는 x, y 바꾼 게 역함수였잖아. 그러면 x는 a, y 플러스 b인데, 얘들아, 요거를 굳이 y는 꼴로 고칠 필요가 없어요. 왜?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잖아. a, b 구하는 거잖아. 자, 역함수, 얘 역함수야. y는 꼴로 정리하면 돼. 근데 둘 다 뭘 지난다고? 2,1을 지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식 정리를 하지 않고요. 2,1을 바로 대입을 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1은 2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얘는 x, y가 바꿔져서 들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2는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두 개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a 플러스 b는 1이고 a 플러스 b는 2니까 뭐 연립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다, 그죠? 빼니까 a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얼마예요? 3이 나오죠. 따라서 a, b 값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절대 역함수로 이렇게 y는 꼴로 정리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x, y만 바꾸면 역함수는 구한 거야. 다만 우리가 식을 보통 이렇게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y는 꼴로 쓰는 것 뿐이지, 여기서는 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정리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 자, 문제 잘 풀어주십시오.